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필로우 토크 찍었을 때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최근에 또 많이 안 찍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에 살짝 걸려가지고 약간 답답한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제가 이런 거 찍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동안 왜 안 찍었는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필로우 토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제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파생으로 나오는 그런 또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저 혼자서 조용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그 시간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말로 잘 정리해서 오해의 소지 없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찍어야지 하면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려버렸는데 지금 뭔가 시즌이 딱 이거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 11월 25일이거든요.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수능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입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의 얘기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수능 쳤을 때 그날의 기억들이랑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그 대입 시즌을 보냈는지, 이건 아직까지 정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제 갑자기. 그게 올해 초였나? 제가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그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던 것들, 약간 이런 주제로 짧게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신입생으로서의 그런 대학 생활에 초점을 많이 맞춘 얘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타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수능을 망쳤다라고. 저도 그 당시에 수능을 쳤을 때는 수능 정말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영상도 몇 년 전에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학교 자퇴하고 재수기숙학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수능을 본 케이스거든요. 저는 지방에 되게 조그만한 지역에서 학창시절 전부 다 보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1년 동안 학원에서 공부하고 수능 보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부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선명해요. 어떻게 공부했고 학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이런 것들이. 자퇴를 한 것도 수능 공부에 집중하려고 자퇴를 한 거였거든요. 스불제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정말 많이 안 해가지고 2학년 때 돼서 수능 공부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학교 내신은 이미 망할 대로 망하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자퇴하고 기숙학원에 가는 거였는데, 거의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합해서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뜨거운 음식 안 먹고 국물 안 먹고, 밥 먹으면서 막 책 보고 이런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 아끼려고 마시듯이 밥 먹고 바로 교실로 뛰어가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빨리 먹던 습관이 생겨가지고 20대 초반까지 진짜 엄청 음식을 빨리 먹는 걸 고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진짜 많이 좌절했었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이렇게 못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모든 순간에 임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좌절도 많이 했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내가 이만큼의 인풋을 들였는데 이 정도의 아웃풋밖에 안 나온다는 게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됐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전부잖아요. 나의 모든 학창시절의 수능이라는 목표 하나를 보고 달려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입시에서는 그게 평범한 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보통의 것으로.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주변에서 어른들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막상 대학교에 가보면 훨씬 더 큰 세상이 펼쳐져 있다, 수능 망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귀 안 들어왔어요. 그냥 내 인생에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제대로 안 풀렸는데 어떻게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남들 고3일 때 재수학원에 간 거니까 재수는 아니지만 재수생들과 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잠깐 진짜 재수를 한번 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 과정을 다시 또 1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학원에 계셨던 어떤 선생님이 신수생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수능을 또 망쳤다고 다시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고등학교 공부 그만하고 대학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고등학교 시험을 계속 이렇게 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할 만큼 했고 대학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활동들 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경험해보는 게,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마음 정리하고 그냥 이제 원서 써가지고 낸 거거든요.
대학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그 생각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 자퇴할까? 수능을 다시 진짜 볼까? 다른 대학으로 옮기고 싶다. 아니면 전과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딱 처음에 입학식 했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해서 한 학기 내내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원해서 들어온 과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흥미가 있는 전공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 안에서, 대학 생활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의 탈출구로 찾았던 게 유튜브였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입시에 실패한 거고, 그리고 입학해서도 그렇게까지 엄청 제가 원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지도 않았고, 뭔가 뜻대로 안 풀리는 이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고 약간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유튜브라는 길로 이끌어줬고, 유튜브 요즘에는 정말 많이들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다 너무 특별한 경험이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유튜브라는 걸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제 인생에서 잘한 선택 중에 하나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대입에 실패하지 않고 과에 회의를 느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럼 지금 내 삶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내가 내린 그 선택들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삶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추측 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보다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능 이후로 약간 그렇게 쭉 지나오면서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책을 읽는데 책에도 그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엄청난 운이 찾아와서 지루한 쳇바퀴 같은 패턴을 벗어나길 바라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타이밍이 딱 맞아서 일들이 차라락 다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이 내게 어떠한 카드를 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카드를 활용해서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데 몰두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 같아 보이는데도 난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삶 속에서 그런 순간순간의 기회를 잘 발견하고 그 기회를 잘 캐치하려면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가 온 걸 알아봐야 되고, 그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는 바탕을 다져놔야 되잖아요. 약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또 약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대입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 있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모아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다. 약간 이런 플로어가 되게 만연하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그런 진로의 길들이 엄청 다양화되고 세분화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라고 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봐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면은 내 삶이 성공적으로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좋은 성적을 받는 이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로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내가 수능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실패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인생의 단계들, 내가 그린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 그냥 여기서 끝나버릴 것만 같이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그리고 현재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그때마다 계속 느끼는 거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뭔가 그 사람의 학력 이랑 이 사람의 삶의 지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를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류의 좀 유명한 명언이나 말들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나 깊이가 그렇게까지 안 와닿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뜻을 잘 뜯어보면은 어떤 문장이 유명해졌을 때, 그 말이 명언이라고 불릴 때는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살면서 쌓아온 경험들은 정말 무시 못하는 내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정말 저도 많이 중요시하는 게 다양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거였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물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지식들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어떤 레슨이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오래 기억되는 그 방법,
그 최상단에 있는 방법이 직접 경험하는 거였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저는 이런 것들도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거를 향해서 정말 오랜 시간 꾸준하게 달려가서 그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치가 많이 쌓인 사람들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짬이라 그래야 되나? 그건 진짜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리고 어제 보던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깊게 와닿아가지고 주변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제 만났을 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창업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단계까지 만드셨는지 여쭤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뭘 몰라서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딱 느꼈던 게 혁신이 일어나는 거는 용기에서 나온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걸 시도해볼 용기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괜찮을 용기, 실패가 두렵지 않은 용기, 이런 용기라는 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을 엄청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을 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것과 조금 이어지는 맥락으로 쪽팔릴 수 있는 용기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 있어서 시작할 때는 당연히 시작하는 거니까 정말 작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쪽팔림을 감수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뭐라도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사실 그때는 완전 뷰티 튜토리얼이나 메이크업 컨텐츠로 시작했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맨 얼굴이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절대 아니지만 딱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그때쯤이었는데 그거를 내 대학교 동기들, 학창시절 친구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해보는 거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학교 선배랑 밥을 사주겠다고 했었나?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막 길에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배가 그때 저한테 딱 물어봤던 게 근데 너는 그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본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누가 알겠냐? 내가 나중에 걸어다니는 기업이 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말 끝나자마자 그 선배가 완전 푸합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저는 약간 진심으로 한 얘기였는데 갑자기 약간 푸합 이렇게 하니까 왜요? 이렇게 했는데 그 선배가 그냥 계속 웃으면 아니라고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집에 와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제가 된 거죠. 그 선배의 그 반응이.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에 정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영상 만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올리면서 뭐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정말 그냥 겁 없이 이것저것 다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브이로그라는 새로운 장르가 기회로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게 뭐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 뭐 대학생의 하루 시리즈도 있고 뭐 자취 시리즈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쪽팔릴 수 있는 용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처음 의미 있게 배우게 된 계기가 저는 수능을 망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망쳤을 때 좌절도 좌절이었고 그리고 너무 쪽팔렸어요 저는. 열심히 하긴 정말 열심히 한 게 맞는데 그때 되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시선에 되게 신경 엄청 많이 쓰던 시절이어서 보통 이제 자퇴하고 기숙학원 들어가서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대학 어디 갔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스스로의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는 용기를 그때 처음 배운 것 같아요. 그걸 직면하는 용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때 부모님이 보시던 책 중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책이 있었는데 전체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직면할 용기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 책에.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직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뭔가를 마주하는 거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뭔가를 마주할 용기? 마주하는데 용기가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약간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의 뜻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직면이라는 게 그냥 마주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정면으로 이렇게 똑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대면하는 거. 근데 사실 회피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회피하는데 그렇게 용기가 필요하지도 않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감당해야 될 게 없는데 직면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약간 3점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그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현실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문구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수능 쳤을 때가 저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험생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것들이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 너무 좋은 일이고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시 시도하고 말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정말 오래된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는 것만큼은 저는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줘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믿어줘도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수능 자체보다는 교육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 몫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어느 정도 그 교육을 통해서 기본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내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고 습득하는 것들도 물론 정말 크지만 항상 그 토대가 잘 마련돼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뭔가 약간 제가 원했던, 제가 계획하는 일들이 제 뜻대로 잘 안 풀렸을 때, 물론 당연히 좋진 않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이 길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좌절될 수 있죠. 근데 그 길이 좌절되면 항상 다른 기회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잘 잡으려면 어떤 일이 좌절됐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그걸 잡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큰 저의 관심사는 어떠한 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알아보고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준비가 나에게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공유가 가능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약간 재수학원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완전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 재수학원에서 수능 끝나고 나서 저는 지방에서 왔다 보니까 하룻밤 자고 다음 날에 부모님이 오시는 거여가지고 자고 이제 다음 날에 만났는데,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제 동생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그때 학원에 가서 정말 오랜만에 언니를 만났는데 사람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해골처럼 가시처럼 앙상하게 마른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가지고 저 몰래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제 동생도 고등학교 1학년인가 막 이랬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다고 최근에 고백한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 제 동생의 살짝의 눈물까지는 아니고 약간 울컥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 날 것 같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나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막 앙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제 이런 생각들이 확 들면서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수능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 계시다면 다들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너무 그냥 수험생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가 안 나오더라도 인생은 항상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치열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정말 떳떳하게 나 이때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치열했던 삶의 경험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서 눈물 흘려본 경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 뒤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닥쳐도 내가 그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봤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치열한 경험 정말 꼭 한 번씩 해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한국의 입시 제도나 교육 제도들 저는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치열한 경험을 성인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경험 없고 실패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저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패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되니까 항상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떤 큰 실패나 고난이 왔을 때도 너무 그거 자체에 집중해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지 않도록. 아무튼 오늘 이렇게 쭉 얘기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약 1시간 정도 지났
지났는데 편집본은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저랑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더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제 컨텐츠의 항상 그 완성, 체리 온 탑은 여러분의 댓글이라 생각하거든요. 댓글에서 영감 받을 때도 되게 많고 공감할 때도 되게 많고 또 새로운 관점을 제가 배울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또 댓글 남기라는 강요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